지구인들아! 구독을 부탁한다! 은행을 타는 강도들. 운전자가 무려 이 사람인데요. 아무튼 열심히 도주하는 강도 쉐끼들. 경찰의 추격을 피하는 신들린 운전 솜씨를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드라이버. 그렇게 경찰을 손쉽게 따돌리는 드라이버. 하지만 곧바로 괴한들이 쳐들어와 드라이버 일행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제는 위기에 처하고 형은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Jesus, man. Smile for the camera. 니놈들 전부 죽일 거다. 시끄러 임마. 사망한 드라이버는 부활! 10년 뒤 근육에서조차 분노가 느껴지는 이 남자. 복수의 칼날과 눈빛을 장착한 드라이버. 드디어 출소를 하게 된 드라이버는 정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루해. 질문 있나? 화장실이 어딥니까? 으이씨, 지긋지긋한 교도소! 자유의 몸이 된 드라이버는 일단 뜁니다. 집까지 뛰어갈 기세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폐차장에 도착한 드라이버는 미리 준비해둔 멋진 자동차와 형을 죽인 괴한들의 정보를 챙긴 뒤 보람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가는 길이 바로 횡단보도죠. 무턱대고 회사에 쳐들어가는 드라이버. 그리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 놈 보내버립니다. 잘 찍혔나 모르겠네. 곧 현장에 도착한 이 사람. 형사! 금연이야 이 새끼야! 그날 밤 복수 대상의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흥신소에 온 드라이버. 하지만 느닷없이 금액이 올랐다고 말하는 사장 새끼. 방금 가격이 내려갔어. 그러자 보디가드가 나서기 시작하고. 이게 사람 크기라고? Brother, I got no beef with you. 드라이버의 패기에 눌려 도망가버리는 보디가드. 사인 좀. 복수하러 간다! 다음날 열심히 운동을 하는 이 남자. 킬러!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그때 걸려오는 전화. 전화는 바로 살인 의뢰였고 킬러는 곧장 장비를 챙겨 출동을 하다 말고 나이! 얼마 뒤 두 번째 대상에게 찾아온 드라이버. 실례합니다. 대상은 열심히 변명을 해보지만 하지만 그때 등장하는 킬러. 선빵 필승! 당황한 킬러는 아무것도 못하고 드라이버를 놓쳐버립니다. 괜히 옷만 더러워졌는데요. 두고 보자. 그리고 그날 밤 모텔에 도착한 드라이버는 뉴스를 보며 흐뭇해하는군요. 이거 스타가 돼버렸구만. 다음날 꼬박 하루를 달려 다음 대상에게 찾아간 드라이버. 클럽에서 보디가드를 하고 있는 대상. 이 녀석은 형을 직접 죽인 나쁜 놈이기 때문에 총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렇게 화장실에서 만난 두 사람. 올 줄 알았지. 왠지 싱겁게 끝날 것 같은데요. 피니쉬! 역시나 싱겁게 끝났네요.
하지만 흑막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남자. 도대체 누구죠? 그리고 킬러는 열심히 총기 손질을 하고 있군요. 장비만 좋으면 뭐해? 누리세 이상무. 다음날 아침, 형사와 킬러는 드라이버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뉴스를 듣던 드라이버는 어젯밤 죽인 남자가 아직 살아있다는 고급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시 죽이러 간다!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하러 병원에 온 드라이버. 형사와 킬러가 기다리고 있군요. 실례합니다. 확인 사살! 그 소리에 형사는 뒷북을 치기 시작하고, 지하실로 도망치던 드라이버는 갑자기 시작된 형사와의 총격전. 하나, 둘, 히읗! 띠용! 하나님 아버지, 제발 목숨만은. 오잉? 그렇게 그냥 가버린 드라이버. 하지만 또다시 킬러의 추격. 드라이버는 이름답게 신들린 드라이빙으로 킬러를 멈춰 세웠지만 목에 부상을 입고 마는 드라이버. 그렇게 어느 가정집에 도착한 드라이버는 일어나요, 엄마. 바로 이분은 드라이버의 엄마였습니다. 정확히는 형의 어머니로 드라이버는 입양된 아들이었죠. 아무튼 형의 유고를 챙긴 드라이버는 마지막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 시각 경찰에선 드라이버가 죽인 대상자들이 전부 경찰의 정보통이었으며 10년 전 사건도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 같다는데요. 10년 전 사건도 경찰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 같다는데요. 아니 말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 있는 마지막 대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착한 드라이버는 목사와 함께 산책을 즐깁니다. 여기가 좋겠군. 난 문지기만 했을 뿐이야. 제발 살려주게나. 앞으로 착하게 살겠네. 목사는 구구절절 용서를 구해보지만 드라이버는 그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나. 그러자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목사. 오예 예.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드라이버. 결국 드라이버는 이 남자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가. 씨발 살았다. 모든 복수를 마무리한 드라이버는 명상에 잠겨 있었고, 그때 등장하는 킬러. 킬러는 남자답게 1대1을 하자며 드라이버를 도발하지만 집에 좀 가라. 드라이버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킬러는 진범이 따로 있다며 힌트를 주기 시작하고, 그때 등장하는 형사. 형사는 다짜고짜 드라이버를 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형사가 진범이었던 것이죠. 나쁜 새끼 같으니라고. 킬러를 고용한 것도 바로 형사였습니다. 그렇게 떠나려는 킬러에게 수고비를 주는 형사. 겨우 $1라네요. 형사는 행복한 나날을 보낼 마음에 들떠 있었지만, 야! 어떻게? 내 뒤통수에는 금속판이 박혀있거든. 사기 캐릭 같으니라고. 난 덜하기니까. 그렇게 모든 복수를 마친 드라이버는 형의 유고를 뿌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한 건 해결했다! 이 영화는 2010년 작품으로 드웨인 존슨 주연의 복수자라는 영화입니다. 심플한 스토리 라인과는 다르게 내용에 쓸데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었지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형을 죽인 패거리들에게 복수를 하고 그 두목이 바로 형사였다라는 간단한 스토리죠. 킬러는 왜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OST도 그렇고 감독이 뭔가 심오함을 담고 싶었던 것 같은 이 영화, 킬링타임용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 영화 복수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복수할 거야. 지구로 날아오는 무언가. 그것은 곧 지구의 어딘가로 추락하게 되고 정부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요원들. 그리고 추락 현장에 도착한 요원들이 무언가를 보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택시를 타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사로 일을 하는 영화의 주인공 잭. 목적지에 도착한 여성은 자신이 외계 생명체 전문가라며 명함을 건네줍니다. Dr. Alex Friedman. 안 사요. 그리고 오늘의 일과를 마친 잭은 샌드백을 두드리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군요. 다음날 아침, 어젯밤에 추락 현장에서 잔해를 수거하던 정부 요원들은 근처에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최첨단 기술로 발자국을 조사하자 그것이 인간 형태의 외계인 여성과 남성 2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한데? 출근을 하는 잭. 하지만 아침부터 덩치 좋은 두 남성이 잭을 가로막게 되고 그렇게 시비를 걸던 남성들은 순식간에 털려버립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침 운동을 마친 잭이 출근하던 그때 자신들을 세스와 세라라고 소개하는 남매. 발음에 주의해주세요. 세스는 잭에게 거액의 현금을 보여주며 어딘가로 운송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고 생활고를 겪던 잭은 그들의 의뢰를 받아들입니다. 지름길로 모시죠. 이제 의뢰를 받아들인 잭은 남매와 함께 사막을 가로지르고 택시비는 벌써 40만 원을 넘어버렸네요. 하지만 추격해오는 차량. 잭은 속도를 줄인 채 차량들을 먼저 보내려 하지만 갑자기 공격을 당하는 잭 일행. 그렇게 추격전이 시작되지만 열받은 잭은 엄청난 운전 실력을 뽐내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화가 난 세스는 금강불쇠! 그러자 세라 역시 초능력으로 택시를 조종하여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았던 잭은 그렇게 욕을 퍼부어주고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오두막에 도착하게 되고 택시비는 $720, 즉 80만 원 정도가 나왔지만 4,000달러를 건네받은 잭은 땡 잡았군. 그때 무언가 소리를 들은 잭은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오두막으로 향하게 되고 깜놀! 세스와 세라였네요. 둘은 잭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얼른 집에나 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잭의 오지랖은 너무나도 넓었고 마치 둘의 보호자라도 된 듯 자연스럽게 동료가 됩니다. 그렇게 오두막의 지하에 도착한 잭과 세스 남매. 그곳에는 거대한 숲이 조성되어 있었고 숲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세스. 세스는 그곳에서 마치 알처럼 생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알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세라. 남매는 이것을 찾으러 왔다며 강조를 하지만 뭐야, 먹는 건가?
그때 들려오는 소리. 그들을 쫓는 일랑이 아니고 최첨단 갑옷을 입은 암살자. 암살자는 주변을 전부 불태우기 시작하고 잭이 위기에 빠진 순간 미티어! 그렇게 잭과 남매는 구사일생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숨 돌린 잭 일행. 하지만 이번엔 UFO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터널로 도망쳐보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면에선 기차가 달려옵니다. 하지만 주인공 버프는 위대하기 때문에 애꿎은 기장님만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게 되고 잭은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자신의 태평양 같은 오지랖에 깊은 후회를 느끼는 잭. 그런 잭에게 자신들은 지구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라. 하지만 멘탈이 나가버린 잭은 헛소리만 해대고 그 순간 염력을 발동시키는 세라. 완전 신기하지?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찰나 어딘가에서 걸려오는 전화. 자신을 헨리라고 소개하는 이 남자는 국방부 소속이라는 말과 함께 남매를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특수 요원들에게 포위당하는 식당. 잭은 당황하지 않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경찰들에게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헨리와 마을의 경찰들은 신경전을 벌이게 되고 그 틈에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탈출하는 잭과 남매. 하지만 그때 세라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사냥개. 컴온! 그리고 헨리가 총을 쏘려는 순간 사냥개의 도움을 받게 되고 갑자기 차를 세우는 세라. 개가 따라왔군요. 그리곤 개에게 정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점차 동료를 늘려가는 일행들. 잭은 영화 초반에 나왔던 외계 생명체 전문가 알렉스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바쁘다며 자리를 벗어나려 하고 세라는 알렉스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알렉스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잭. 하지만 알렉스는 잭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또다시 염력을 뽐내는 세라. 세스 역시 화려한 CG로 알렉스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외계인 오타쿠였던 알렉스는 마냥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남매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묻자 3천만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왔다고 말하는 세라. 하지만 이들의 행성은 대기 오염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환경이 비슷한 지구를 침략하려 했지만 대기를 복원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아까 전 지하의 숲속에서 발견한 이 장치를 가지고 돌아가면 자신들의 모성을 되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쫓는 암살자는 자신들을 제거하고 지구를 침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해줍니다. 네, 그렇답니다. 이제 제 시간의 남매를 모성으로 돌려보낼 일만 남았습니다. 알렉스는 한란이라는 남자를 찾아가 추락 현장에서 사라진 우주선의 행방에 대해 묻기 시작하고 한란은 386 컴퓨터를 이용해 우주선은 캘리포니아의 위치 마운틴이라는 산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알아냅니다. 정말 쉽죠? 그리고 잭에게 동료가 되겠다고 말하는 알렉스. 알렉스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세라는 잭에게 알렉스가 잭에게 반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사실 얼굴 천재거든. 그때 잭을 납치하려는 조직의 요원들. 하지만 수많은 재난 영화로 단련된 잭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암살자.
이거나 먹어라. 세라 역시 너무 강하군요. 과연 이들을 막을 자가 있기는 할까요? 이제 할렌의 차를 빌려 위치 마운틴으로 향하는 잭 일행. 얼마 뒤 위치 마운틴에 도착한 일행들. 이들은 험난한 등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군사 기밀 시설을 발견합니다. 그때 날아오는 마취총. 헨리가 잠복해 있었군요. 분노한 잭은 죽방 바우스. 하지만 제압당해버린 잭. 알렉스는 남매를 보내지 않으면 지구가 위험하다며 헨리를 설득해보지만 꼰대 같은 헨리는 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가 봅니다. 결국 헨리의 말에 따라 이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하는 잭. 잭과 알렉스가 군용 트럭을 타고 산을 내려가던 도중 그렇게 군인들을 제압해 트럭을 빼앗은 잭과 알렉스는 시설의 비밀 통로를 통해 잠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납치해온 남매에게 생체 실험을 하려는 헨리. 그때 갑자기 침입자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이런 암살자가 침입했네요. 그렇게 암살자를 제압하기 위해 패기 있게 돌진하는 요원들. 하지만 정확히 2초 만에 후퇴를 외치는 대장. 포기가 참 빠르군요. 그 틈에 남매를 구하러 가는 잭과 알렉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느긋하게 보호복으로 환복한 뒤 온갖 똥폼을 잡는군요. 이들은 결국 남매를 구하는데 성공합니다. I'm the Rock. 그리고 시설 안의 경납고로 향한 잭 일행은 그곳에서 남매의 우주선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주선의 문이 열리고 우주선에 탑승하려던 그때 헨리가 또 나타나 꼬장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손을 맞잡는 잭 일행. 곧 무차별 사격이 시작되지만 프로텍트 쉐일드! 모든 총알을 튕겨내는 세스의 놀라운 능력. 그 순간 등장하는 암살자. 요원들은 암살자에게 몰살당하기 시작하고 그 틈에 우주선에 시동을 걸어 도망치기 시작하는 잭 일행. 헨리가 출입구를 봉쇄하려 하지만 우주선은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영화는 2009년 작품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역시나 디즈니식 SF 영화입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라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요. 영화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허약한 암살자가 보는 이로 하여금 한숨이 나오게 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굳이 잭과 알렉스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남매의 능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알아서 잘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화는 영화일 뿐 그저 가볍게 즐기시길 추천드리며 이번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